지난 2년간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팀의 성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포지션인 외국인 투수 선발에 실패하면서 팀 전체의 경기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는 팬들의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기아 구단은 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국인 선수 영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기아는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준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브리토는 타선의 중심 타자로서 뛰어난 타격 능력과 함께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그의 잔류로 기아는 최소한 타선에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는 외국인 투수 선발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리그 내에서 가장 늦게 외국인 투수를 확정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적합한 선수를 물색했습니다. 그 결과 기아가 선택한 선수는 윌 크로우였습니다. 윌 크로우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투수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선수였습니다. 2021년 내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선발 투수로 한 시즌을 뛰었고, 이후에는 불펜 투수로 전환하여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크로우의 장점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는 메이저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뛰어난 구위를 자랑했습니다. 강속구와 함께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KBO 리그 타자들을 상대하는데 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이가 30세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아직 기량의 하락세가 오기에는 이른 나이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기아는 크로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로 총액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아가 크로우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금액이었습니다. 기아가 크로우에게 원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에이스급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우에게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그의 시즌을 거의 모두 날려버린 부상이었습니다. 기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크로스 체크를 통해 크로우의 부상 부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기아는 크로우의 부상이 더 이상 그의 투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는 크로우의 메디컬 테스트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는 기아가 크로우의 영입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로우는 결국 부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월 4일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를 마친 후 다음 등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펜 피칭을 하던 도중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진 결과 측부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기아는 크로우를 미국으로 보내 정밀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로우의 팔꿈치 부상은 심각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크로우는 결국 기아의 로스터에서 제외되었고 팬들의 시선에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문서상으로는 크로우가 여전히 기아의 선수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로우는 5월 29일 재활선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 그해 시즌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 외국인 선수의 경우 대부분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구단은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하나 소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 상황에서 매우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6주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선수가 있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는 선수의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기아는 이 점을 이용해 캠 알드레드와 총액 32만 5천 달러, 약 4억 4,4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잔여 시즌 전체를 커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아는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투수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기아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알드레드의 기량을 실제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약 알드레드의 활약이 만족스럽다면
기아는 그를 크로우의 정식 대체 선수로 삼으면서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알드레드의 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른 선수를 영입해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아는 귀중한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최대한 아끼면서도 팀의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기아의 바람은 알드레드가 팀에 잘 적응하여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결국 5일 크로우와 알드레드를 동시에 웨이버 공시했습니다. 이는 제임스 네일과 함께 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로써 크로우는 공식적으로 기아 소속이 아니게 되었고 상당한 투자를 했던 알드레드 역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이러한 결정은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알드레드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드레드는 당초 4일 대전 하나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고별전도 치르지 못한 채 다른 팀의 부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KBO 규정상 일주일 내에 다른 팀의 클레임이 없다면 알드레드는 올해 KBO 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됩니다. 알드레드의 기아에서의 성적을 살펴보면 그는 시즌 9경기에 출전해 43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했습니다. 피안타율은 0.235, 이닝당 출루 허용수 윗는 1.16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아도 알드레드의 등판 내용을 신중하게 지켜봤습니다. 만약 그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새로운 투수를 영입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알드레드를 계속 기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알드레드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우타자 상대 능력이었습니다. 알드레드는 좌완 투수로 KBO 리그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좌타자들은 그의 공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는 알드레드에게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좌타자를 상대로 알드레드는 주로 두 가지 구종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는 좌타자의 몸쪽으로 붙는 싱커였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스위퍼성 슬라이더였습니다. 이 두 가지 구종만으로도 알드레드는 좌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알드레드의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150, POPS, 피출루율 플러스 피장타율은 0.385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타자를 상대로 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타자들은 알드레드의 투구 동작에서 공을 더 오래 볼 수 있었고 이는 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오는 스위퍼의 궤적은 좌타자가 볼 때만큼 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드레드가 우타자 몸쪽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284, POPS는 0.80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드러나자 상대 팀들은 당연히 우타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드레드의 독특한 투구 폼으로 인해 타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투구 패턴에 익숙해졌고 약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알드레드는 크게 고전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아는 결국 알드레드로는 포스트 시즌에서 강력한 전력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기아가 알드레드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투수를 새로 영입했거나 영입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아가 현재 메이저리그 출신의 좌완 투수 에릭 라우어 29와 협상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선수가 한국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라우어는 과거 KBO 리그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시즌 종료 이후에는 한국 진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라우어의 최근 성적을 보면 기량이 다소 하락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미러키 브루어스 소속으로 10경기, 선발 9경기에 등판해 4승 6패, 평균 자책점 6.5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의 구속이 크게 떨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2022년에는 포심 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93.3마일, 약 시속 150.2km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8마일, 약 시속 146.1k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구속 저하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닌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올해 라우어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메이저리그 승격에는 실패하고 트리플 A에만 머물렀습니다.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은 11경기,
선발 10경기, 등판 2승 3패, 평균 자책점 5.09입니다. 트리플 A 퍼시픽 코스트 리그가 타고 투저 성향이 강한 리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그리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우어가 한국행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메이저리그 복귀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KBO 리그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릴 켈리, 브룩스 레일리, 크리스 플렉센, 에릭 패디 등 여러 투수들이 KBO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후 메이저리그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이 라우어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우어의 최근 성적이 다소 저조하긴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메이저리그 경력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KBO 리그를 강타했던 에릭 패디, 현 시카고 화이트삭스 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우어는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1라운드, 전체 25순위, 지명을 받은 유망주 출신입니다. 201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그는 첫 시즌부터 23경기에 모두 선발로 등판해 6승 7패, 평균 자책점 4.34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리그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진 2019년에는 30경기, 선발 29경기에 등판해 8승 10패, 평균 자책점 4.45로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미러키로 이적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2021년에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해 라우어는 24경기, 선발 20경기에 등판해 7승 5패, 평균 자책점 3.19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9경기에 등판해 15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라우어는 생애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라우어의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120경기, 선발 112경기, 등판 36승 37패, 평균 자책점 4.30입니다. 이는 KBO 리그에 진출한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경력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 정도의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선수가 KBO 리그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라우어가 기아와의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계약에 서명한다면 이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이 광주에 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아 팬들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에 큰 화제가 될 것이며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우어의 영입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최근 부진한 성적과 구속 저하는 분명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KBO 리그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풍부한 경험과 잠재력을 고려하면 기아가 그를 영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기아의 이번 외국인 선수 교체 결정은 팀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드레드의 방출은 단기적으로는 팀 전력의 손실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우어와 같은 고경력 선수와의 협상은 기아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기아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기아의 시즌 후반기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아가 KBO 리그 전체의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기아의 과감한 결단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아가 발표를 눈앞에 둔 카드는 메이저리그 통산 36승의 에릭 라우어 29. 라우어는 2022년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로 활약하는 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수준급 투수로 인정받았다. 다만 지난 시즌 밀워키에서 4승 6패 평균 자책점 6.56으로 내림세를 거른 뒤 올해엔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이달 초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방출되는 최근 흐름은 좋지 않았다. 올 시즌 마이너리그 성적은 4승 5패 평균 자책점 5.16. 기아는 빅네임 투수 라우어를 선발진 축에 세우면서 제임스 네일과 원투펀치 역할을 기대한다. 두 투수를 앞세워 정규 시즌 우승을 굳히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일과 함께 개막을 맞았던 또 다른 외인 투수 윌 크로우는 지난 5월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은 뒤 여전히 회복 과정에 있다.